자, 오늘부터 일본 수학 기초반 중에서도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어느 정도 한번 봤는데 고2나 고3 쪽 내용을 많이 못한 학생들을 대비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여러 단원들이 있는데 수열이라는 단원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부터 펜을 좀 내렸어요. 자, 그래서 수열이라는 것은 이게 수가 나열되어 있어요. 나열. 그냥 수가 나열돼서 수열인데 이 나열된 데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그 규칙성이 뭐냐면 그 규칙성을 찾는 게 이제 이 목적이잖아요. 그 규칙성을 찾아서 뭘 하려고 하냐면 n번째 항인 이걸 일반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n번째 항을 찾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합 재미죠.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인 요 꼴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공식들을 좀 암기해주고 공식 암기해서 문제 풀 때 써먹으면 좋다. 그걸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규칙성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차가 일정한 게 있어요. 그걸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가 일정한 게 있어요. 그 등비 수열이라고 해요. 이게 차는 빼는 거고 B는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차 수열이라는 것도 있어요. 개차 수열은 이 등차 수열의 더 큰 개념이에요. 개차 수열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군수열이라는 것도 있고, 그룹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 점화식도 있고, 점화 수열이라고 하는데 점화식.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여기서 다루게 돼요. 그 규칙성이 뭐가 있는지. 근데 오늘은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에서 뭘 구한다? 일반항하고 합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거. 그걸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들어보고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복습해서 보고 안 되면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됐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등차 수열인데 수열이라는 것도 함수의 한 종류예요. 함수에 포함된다. 이건 집합교에서 포함된다 알죠? 네. contain C를 기호로 쓰는데 수열이라는 게 함수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보통 fx라고 하는데 수열은 a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an 대신 문제에서 가끔 fn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의역이 x잖아요. 네. 정의역이 x인데 여기는 정의역이 n이다. 근데 n이 어디에서 왔냐면 자연수를 내추럴 넘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추럴 넘버 할 때 n이 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열의 정의역은 자연수, 그럼 1, 2,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즉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n번째 항 이렇지 0번째 항 이런 거 없어요. 마이너스 1번째 항 이런 거 없고 그래서 정의역이 이렇게 된다. 그럼 첫 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1이에요. 두 번째 항이 3, 세 번째 항이 5. 그럼 규칙이 느껴져요? 두 개씩 늘어나죠. 그 두 개씩 늘어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해요. 이렇게 두 개씩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차라고 하니까 이걸 공차, 영어로는 이제 공차 음료수 가게 이름도 되지, 그지? common difference 해가지고 D라고 써요. 우리가 상식을 영어로 common sense 하잖아, 그지? 그래서 common difference 해가지고 공차 D라고 하는데 차니까 어디 있어? 뒤에서 앞에를 빼는 게 좋겠죠. 큰 거에서,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방금 1에서 2가 더해져서 더하기 2가 돼가지고 그 다음 게 됐다 이랬는데 공차라고 할 때는 뒤에서 앞을 빼는 게 좋겠죠. 그럼 3에서 1 빼도 2가 되죠, 그죠? 5에서 3을 빼도 2가 되죠. 그래서 이 공차 D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 다음 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 A2에서 A1을 뺀 것도 같고 A3에서 A2를 뺀 것도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일반항처럼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an에서 an-1을 뺀 것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런 거를 이제 공차 t가 2인 수열이다. 이 수열을 등차 수열을 한다.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이 일반항을 유도하는 거, 그죠? 우리의 목적은 이제 정확해요. 첫 번째는 일반항 유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항 유도한 다음에 이 공식들을 다 암기해가지고 문제 푼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일반항 한번 유도해 볼게요. 첫 번째 항이 지금 숫자 갖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이 숫자에 강하고 유태인들은 문자에 강하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문자에 강해지면 노벨상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노벨상이라는 거는 특수한 거 하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이론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봐요. A2가 뭐가 될까요? A에 플러스 얘보다 뭔가 D, 아까 공차 D라고 한 거잖아요. D를 더한다 이거. 그럼 세 번째 항은 뭐가 될까? 여기다 또 D를 더하니까 A 플러스 2D 이렇게 가죠. 네 번째 항은 뭐가 될까? A 플러스 3D 이렇게 가요. 쭉 가면 n번째 항은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규칙성 찾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규칙성을 찾는데 가장 핵심은 관찰이에요. 관찰. 관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뭘까? 질문해야 돼요. 관찰한 다음에 질문. 근데 그 질문을 어떤 교수님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스스로 하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혼자 대화하는 거지. 수학학 잘하는 사람들 객자로 많이 이렇게 캐릭터가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잣말을 한다는데 그 혼잣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스스로 질문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얘를 딱 보면 어떤 게 있나 어떤 규칙이 있을까 봤더니 1일 때는 D가 없고 2일 때는 D가 1개고 3일 때는 D가 2D고 4일 때는 3D니까 아 A는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4일 때 3이고 3일 때 2니까 어떻게 돼요? N일 때는 N-1D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뭘 구했어요? 일반항을 구했어요. 일반항 A에는 그죠? 얘를 쓰면 A 플러스 N-1D죠 그죠? 근데 이 A가 첫째 항과 같은 거니까 A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거 구한 거 맞아요. 일반항 이거 외워야 돼요. A1 플러스 N-1D. 근데 얘를 아까 함수처럼 표시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함수처럼 이걸 만약에 FN으로 표시하면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 하면 얘는 아까 암기하는 거고 이렇게 유도 과정을 이해한다면 암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은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암기한 지식을 분석해서 언제 어떻게 써먹을까를 연구해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분석을 해보면 n에 관한 함수니까 n으로 이렇게 나타내보면 dn 플러스 a1 빼기 d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함수니까 n에 관한 몇 차 함수야 이게? 1차 함수. 아 누가 1차 함수야? 등차수열. 등차수열은 n에 관한 1차 함수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된 거야. 1차 함수를 뭐 리니어 펑션이라고 표현해요. 라인이라는 단어 있죠? 거기에 AR이 붙으면 선형이라고 표현해요.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 그러면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또 두 가지 기억, 미연. 기울기 중요하죠. 기울기. 그죠? 그 다음에 절편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면 기울기 뭐예요? T지, T. 아, 기울기가 공차 T구나. 됐죠? 기울기가 공차 T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급하다는 얘기는 그 차이가 1, 3, 5가 아니라 1, 5, 9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편은 뭐예요? 이게 일본 한자거든요. 절편. 영어로 하면 이게 인터셉트예요. 인터셉트 어디에서 들었지? 농구할 때 드리블해서 가는데 상대방 수비수가 가로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절편의 의미가 뭐냐면 그래프 이렇게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x축이 딱 가로채 간다는 거야. 그 가로채 가는 점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야. 그러면 x 절편을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이 딱 가로채 가요.
여기서 1에서 가로채가. 그럼 y절편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절편이라는 것은 인터셉트다. 그래서 x 인터셉트, y 인터셉트. 그 x 절편, y 절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이 그래프에서 보면 기울기는 얼마나 가요? 2 가는 동안 1 올라가죠. 이거를 델타 x가 2가 되고 델타 y가 1이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의미하는데 얘가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하고 절편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울기만 알아둬도 나머지를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필기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필기 하세요. 노트에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주 보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 풀 때 노트 참고하면서 지우기 전에. 됐어요? 그래요. 필기 필요한 것만 메모하고 또 나중에 못한 거 있으면 영상 올라왔을 때 또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진짜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 뭐라고요?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D. 그죠? 그거를 하나 이제 외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왜 구한 거지? A1 플러스 n-1도 이거 왜 구했어요? 이걸 알면 10번째 항이 뭔지를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서 예측하면 되는데 이제 재미로 이런 얘기 들어봤을까? 이 수열이라는 게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3대 수학자죠. 그 가우스가 10살 때 담임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더해봐 하고 칠판에 적어놓고 이렇게 창가에 이제 좀 쳐다보면서 실려가는데 갑자기 가우스가 5,052호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찍지 말고 좀 풀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가우스가 맞는데 이러니까 담임 선생님 나와서 뭐 설명해봐 했는데 설명한 걸 보고 감탄을 하고 그때부터 영재교육이 시작된 거야. 자기 스승한테 보냈는데 그걸 한번 유도해보자 이거지.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 해보자. 1, 2, 3, 100까지 너무 크니까 우리 9, 10 10까지 더한 거를 S 뭐라고 할까요? 10이라고 표현한다. S 10 10개니까 그럼 이걸 더하라 했을 때 가우스가 어떤 머리를 썼을까 하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항상 이렇게 결론이 궁금할 때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 아침밥을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지. 자, 밥을 안 먹었을 때 그죠? 배가 고플 거 아니야. 그러면 점심을 빨리 먹게 되지, 그지? 근데 그러면 아점이라고 해가 한 11시에 먹게 될 텐데 11시에 내가 뭔가 일을 엄청 하거나 공부를 해야 돼. 그 시간에 밥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럼 아침 먹고 가야 돼. 그런 식으로 D를 생각해 보면 앞에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얘도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쭉 해서 2 더하기 1을 딱 한 거야. 이걸 10살짜리 애가 생각한 거야. 대단하죠? 그런 다음에 이걸 더하는 거야. 변변끼리 더하는 거야. S10이라는 게 두 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이게 얼마야? 11. 11. 5. 전부 다 11이네. 그럼 첫 번째 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10인데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거야? 10개 있죠. 이렇게 해서
S10은 이거 약분하니까 5죠. 네. 그럼 5 곱하기 이거 11이잖아. 네. 이거 55다 이렇게 찾아낸 거야. 와 이렇게 되지, 그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내는 거 어떻게 한다? 2 곱하기 SN이라고 표현하면 N항까지니까 그 다음에 A가 1이 첫 번째 항이죠, 그죠? 네. 그 다음 10이 N번째 항이겠지, 그지?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N개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SN은 2로 나누니까 2분의 N 가로 A1 플러스 AN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이게 이제 합공식 하나를 만들어낸 거야, 유도한 거야. 그쵸? 여기서 좀 더 이제 발전시킨다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에 아까 AN 자리에 방금 앞에서 적어놨잖아, 그죠? AN이 A1 플러스 N-1D라는 걸 이제 응용하는 거야. 이걸 넣어주는 거지. 네. 넣어주면 이 식이 어떻게 된다? 2분의 N 가로 A1에 AN 자리에 A1 더하기 N-1D 이렇게 넣죠, 그죠? 네. 그럼 2분의 N 가로 A1이 두 개죠. 네. 2A1 플러스 N-1D 이렇게 되는 거지. 됐네? 네. 그럼 요것도 공식이야. 요것도. 그래서 요것도 공식이다. 이제 요렇게 알아두면 좋겠다. 됐죠?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도 유도했어. 뭐 때문에 이거 하는가? 이건 재미로 하는 거야. 그냥 뭐 큰 의미는 없어. 이거는 어떤 규칙을 찾으려고 하고 얘는 1부터 100까지 내봐라. 이건 재미로 하는 건데 얘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 공식을 얘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분석을 해보면 SN을 다시 써보면 2분의 N 가로 2A1 플러스 N-1이잖아요. 네. 근데 얘도 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얘를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SN도 합도. 네. 그럼 함수로 보면 얘를 하나의 FN이라고 쳐보자 이거. 그러면 N에 관해서 써보면 여기 DN이잖아요. 네. 근데 N을 곱하니까 DN 제곱이지. 네. 근데 앞에 분모에 2가 있으니까 2분의 DN 제곱 되겠지. 네.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2 약분되지. 네. 그럼 A1이지. 근데 A1하고 N을 곱하니까 A1 곱하기 N이겠죠. 네. 그 다음에 얘도 N이 나오지. 네. DN인데 2가 있지. 네. 빼기고 2분의 D N이겠지 이렇게. 네. 쪼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없지? 일단 분석해보자 했잖아요. 분석. 자, 뭐가 없어요? 첫 번째 상수항이 없어요. 네. 상수항 없는 몇 차 함수? N에 관한 2차 함수. 이렇게 분석이 됐다.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 함수구나.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구나. 네. 이게 첫 번째 분석된 거고. 두 번째 분석은 뭘 볼 수 있냐면 사실 이제 분석을 많이 할수록 보이는 거. 그래서 틀린 문제 많이 틀릴수록 내가 분석력이 점점 좋아지는 거야. 네. 알파고 맨 처음 만들었을 때 계속 해가지고 인간하고 바둑도 뜨고 못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계속 틀리면서 오류가 점점 이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인간한테 안 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알파고 돼가는 과정이다 생각하는데요. 자, 상수항이 없는 이차함수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이차함수에서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지? 그 포물선 형태고 꼭지점이 중요하죠. 그죠? 꼭지점이 중요한데 포물선 형태가 이렇게 아래로 볼로 갈지 위로 볼로 갈지를 결정하는 팩터가 뭐냐면 y =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a죠. a. 네. a는 0이 아니잖아. 그죠? 네. 2차 함수니까 a는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면 0이 아니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a가 0이 아니면 그럼 어디에 소속이 돼야 되잖아. 그지? a가 0이 아니면 a가 0보다 크든가 아니면 a가 0보다 작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로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로 이때 이게 꼭지점이 되죠. 그죠? 네. 그리고 꼭지점에 x좌표 꼭 x는 공식 외우고 있나요 혹시? 네. 뭐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 자,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라는 거 하나하고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 최고차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수열을 하고 있는 거니까 최고차의 개수 이게 뭘 의미하는 걸 잘 봤더니 이 2분의 d라는 최고차의 개수에다가 뭘 곱하면 2를 곱하면 그거의 2배를 하니까 뭐가 돼요? d가 되네. d가 뭔데? 공차. 아, 주어진 최고차의 개수에다가 2를 곱하면 공차가 되는구나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 됐죠? 그럼 얘는 언제 써먹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 만약에 SN이 2n 제곱 마이너스 5n이다.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라.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와. 그쵸? 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풀 거야. 첫 번째가 우리가 공차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 2배 해주면 돼. 여기다 2배 해주니까 4가 되는데 그게 공차고 네. 첫째 항은 여기다 1을 넣으면 그게 첫째 항이지 않을까? 네. 1항까지 합이 1이지 뭐. 네. 그럼 1을 넣어주니까 네. 2 곱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1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알면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지. 일반항 AN은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D잖아요. 그죠? 네. 여기다가 4를 넣어주니까 4N 맞죠? 네. 그 다음에 A1은 마이너스 3 여기는 4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네. 그치? 그래서 일반항 이렇게 쉽게 구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좀 문제에서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SN이 지금 2n 제곱 마이너스 5n이나 주어져 있는데 일반항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거야. S에 n-1을 해요. 그럼 2에 n-1의 제곱 마이너스 5에 n-1 이렇게 딱 해. 네. 그럼 얘를 저기 하면 2에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5n 플러스 5야. 그럼 계산하면 2n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9n 플러스 2고 플러스 5니까 7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야. 빼면 뭐가 나올까 생각해보니까 1분 때 n항까지 합이고 1분 때 n-1항까지 합이니까 빼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 이거는 A1, A2 이렇게 쭉 가서 A의 n까지고 얘는 A1, A2, A의 n-1이잖아. 네. 그럼 요게 여기에 n-1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요거를 이렇게 탁 빼면 이게 없어지고 AN이 남겠지, 그죠? 아, 그러니까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되는구나. 그럼 여기를 빼면 2n 제곱하고 2n 제곱 없어지죠. 마이너스 5n에서 마이너스 9n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4n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0에서 7을 빼니까 어떻게 돼? 똑같이 나왔지? 4n-7.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 즉, SN에서 이것도 공식이야. SN-1을 뺀 게 AN이다.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될 게 N이 2항부터 적용돼요. 왜? 만약 N이 1항부터 적용되면 S0이라는 이상한 모순이 생기지, 그지? 그래서 2항부터 적용되고, 그럼 첫째 항은 어디에서 본다? 아까 주어진 S에다 1을 넣으면 첫째 항이 보인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에요. 근데 이 공식은 수열이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무슨 수열이든 상관없이 항상 적용되는 공식이고 얘는 얘가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의 형태로 주어진 합일 때 이거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고서 등차 수열 일반항을 이거 2배 하면 공차가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AN을 찾아버리는 거지. 얘는 이제 분석해서 찾는 거고 저거는 공식으로 찾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됐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50분 수업, 10분 휴식 이렇게 합니다. 지금 딱 50분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등비수열 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 등차 수열까지 개념 설명했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 네. 음.